안녕하세요. 사랑나무 팟캐스트 플립의 소품. 오늘은 코로나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그림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제 숲은 완벽해 라는 책이고요. 에밀리 그레빗이 글과 그림을 썼고요. 김소연 씨가 옮겼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오소리 숲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숲돌이는 아주 깔끔해서 주변의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했어요. 숲돌이는 들판에 핀 꽃을 한 입 한 입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게 있으면 싹둑 잘라버렸어요. 숲돌이는 여우의 털도 한 올 한 올 벗겨주었어요. 엉킨 곳이 있으면 풀어주고 달라붙은 나무 조각과 씨앗들을 깔끔하게 털어주었어요. 숲속의 온갖 새들도 깔끔하게 돌봐주었어요. 부리는 뽀드득 뽀드득 닦고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겼어요. 숲돌이는 여기저기 흩어진 나뭇가지도 줍고 쓱쓱 싹싹 부지런히 쓸고 치웠어요. 바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다가 빡빡 북북 문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면 딱 요즘 같은 때죠?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눈엔 아름다운데 숲돌이 눈에는 지저분했나봐요. 몽땅 쓸어서 담아버렸어요. 그래도 숲돌이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벌거벗은 나무들이 눈에 거슬렸거든요. 숲돌이는 모든 걸 깔끔하게 정돈하기로 마음먹고 아주 굉장한 일을 꾸몄어요. 나무들을 몽땅 뽑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때 비가 왔고 홍수가 났어요. 그러자 숲속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못 견디죠, 숲돌이가. 숲돌이는 땅을 파는 굴착기와 흙을 섞는 혼합통을 가져왔어요. 또 바닥을 만들 콘크리트, 흙을 모을 갈퀴, 단단하게 붙일 접착제도 가져왔죠. 진흙도 나뭇잎도 먼지도 나무도 없어졌어요. 어디를 봐도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숲돌이가 말했어요. 이제 숲은 완벽해. 배고파. 오늘은 고생했으니 상으로 나한테 맛있는 걸 줘야지. 숲돌이는 먹을 걸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숲돌이가 늘 잡아먹던 딱정벌레와 애벌레는 전부 콘크리트 밑에, 그러니까 땅속 깊이 있었어요. 숲돌이는 하는 수 없이 집에 가기로 했어요. 저녁을 못 먹으면 잠이라도 얼른 자고 싶었거든요. 이거 다이어트 할 때 생각나죠?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냈는데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문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콘크리트로 다 싸버렸으니까. 그날 밤 숲돌이는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배는 텅텅 비어서 계속 꼬르륵거리고 꿀렁꿀렁 움직였어요. 숲돌이는 혼합통에 누워 말똥말똥 생각에 잠겼어요. 나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숲돌이는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움직였어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요. 그러자 숲속 동물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발톱, 부리를 써서 숲돌이를 도와주었어요. 숲돌이와 친구들은 숲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조금은 덜 정리되고 덜 깨끗한 모습으로요. 숲돌이요? 숲돌이는 덜 깔끔해지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숲돌이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책 내용은 이제 끝인데요. 그림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죠. 그림을 보면 숲돌이가 왼손을 뒤로 돌려서 소를 하나 들고 있고요. 엉덩이 뒤쪽으로는 야기, 세척제가, 온갖 종류의 세척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친구들과 좀 덜 정리된 모습으로
피크닉을 즐기고 있지만 뒷모습에 뒤로 감춰놓은 모습은 언젠가 다시 또 숲돌이가 말끔히 정리하는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사람 사는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환경 문제를 듣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무장을 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지금 환경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가뭄이나 폭염, 기록적인 추위, 홍수, 산불, 태풍 등으로 그치지 않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맞을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제 10년 남짓 남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고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것이 사스, 스페인 독감, 메르스, 지카,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에 코로나19 등이죠. 어때요? 지금 당장 변해야 하는 건 기후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로 식재료를 받았다고 치면 종이상자, 비닐테이프, 보냉제, 최근에는 물로 대체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얼음이 녹고 터져서 상품이 훼손이 되기도 하고요. 물은 하수구에 버린다고 하지만 코팅이 된 종이는 다시 재활용한다고 또 따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타는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는 곳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 저희 동네는 비닐을 따로 수거해 갑니다. 과자 봉지랑 오염되지 않은 비닐을 따로 모아서 배출을 하죠. 요구르트나 우유를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담겨져 있는데요. 플라스틱 썩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수백 년 걸립니다. 수백 년. 투명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되고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은 태워서 에너지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재활용만 저희가 완벽하게 하면 다시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합성 섬유를 만드는 데 쓴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에너지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뉴스에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섬하고 새나 물고기가 먹이인 줄 알고 삼켜서 죽었다는 그런 보도들을 볼 수가 있죠. 사인을 조사를 해보면 뱃속에서 대량의 플라스틱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마스크 끈이 몸을 감아서 동물들을 또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잘라서 버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종량제 소각할 수 있는 타는 쓰레기만 따로 또 모아서 버리는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실 때는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마스크 끈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소각 처리하게 되면 됩니다. 바쁜 세상에 재활용 분리수거 참 귀찮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썼던 지구가 바이러스로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지구니까요. 요구르트병이나 우유병을 흔들어서 씻으면 물이 탁한 물이 나오죠. 그냥 버리시면 물이 오염됩니다. 쌀뜨물처럼 목욕이나 세안으로 피부에 양보하시기도 하고 또 화초에다가 주셔도 좋겠죠. 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줄여서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EM용액을 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아요. 세제 효과가 더 높아지고요. 물의 오염도 줄일 수가 있겠죠. EM용액은 화학용품으로 만들어진 세제를 섞어서 쓰는 건데요. 저희 이제 목욕할 때 쓰는 여기다가 섞어서 쓰시면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약간 뭐 텁텁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아로마 오일 같은 거를 좀 천연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쓰시면 좀 좋겠죠. 이제 이렇게 EM용액이나 식초, 소금, 베이킹 파우더, 구연산, 소주, 레몬 등을 이용해서 세제를 좀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도 또 우리 몸에도 더 좋은 방법들이죠. 두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하나가 채소랑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채소와 과일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을 만드는데 그것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의 유기농 채소 하고 과일을 골고루 제철에 이왕이면 식품 마일즈를 생각해서 로컬 푸드로 사시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은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이 중에 약 80%가 축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대요.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비롯해서 축산업을 위한 사료 재배, 축사의 온도 유지, 도축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죠.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PBL은 2008년 전 세계가 고기를 덜 먹는 식단으로 전환을 할 경우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비용의 최대 80%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예측을 했대요. 대단하죠? 채소, 과일 중심의 식습관 변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겠죠. 자, 또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돕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물품마다 어떻게 배출을 하는지 요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앱은 밥타임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냉장고 속의 재료를 제가 오늘 해봤거든요. 9가지의 냉장고 속 재료를 제가 집어넣고 입력을 해놓으면은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보여줘요. 여러 가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레시피가 나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재료로 그 재료가 이제 메인 요리가 됐을 경우, 밑반찬이 됐을 경우, 간식이 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거 말고도 비건인들을 위한 채식 한 끼. 채식 한 끼라는 앱은 채식 요리하고 이제 채식 식단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에코바이크, 당근마켓, 후씨 등등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써보실래요? 지구가 자꾸만 변해서 세상을 무섭게 바꾸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죠. 작지만 확실한 방법으로요. 소확행이 생각나네요. 함께 하실 거죠? 파이팅! 지금까지 사랑나무 FM 플리피 소품 최은영이었습니다.